자, 실력업의 80페이지 566번 하나 볼게요.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 내에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2의 절대값 x 플러스 k라는 이 참수의 최대값이 6일 때 최소값은 얼마냐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쵸? 자, 일반적인 문제라고 하기에는 절대값이 끼어 있어서 그냥 풀 수가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대값이 끼어 있는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대값 안에 x가 있으니까 우리가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일 때는 어떻게 그대로 썼는데 절대값 안에 음수일 때는 양수로 써야 되니까 원래 숫자의 부호를 바꿨잖아, 맞죠? 그래서 절대값이 계속 나오는데 절대값은 자, 절대값 뭐시기가 나왔다. 이건 루트 뭐시기의 제곱이랑 같은 말이죠, 맞지? 얘는 무조건적으로 나눠서 봐야 돼요. 어떻게? 얘가 그대로 나올 때랑 부호를 바꿔서 나올 때를 봐야 되겠다 이 말이야. 그대로가 될 때가 언제다? 이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쓰는 거고요. 0보다 작을 때는 부호를 바꿔야 돼. 그래야지 양수가 될 테니까. 맞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함수의 그래프를 자 fx라고 할게요. 이게 나눠서 봐야 돼요. 첫 번째 절대값 안에 x가 들어가 있으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나눠서 봐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0보다 큰지 작은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식이 어떻게 되겠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요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으면은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요렇게 그려져야 되는 그래프다 이 말인 거잖아. 그쵸? 이게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y절편은 k로 똑같은 그래프인데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작을 때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말 그대로 범위를 나눠놨으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원점 기준으로 오른쪽이죠. 오른쪽에는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요. 0보다 작을 때 왼쪽에는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 되겠죠? 자, 그럼 이걸 그려봅시다. 이게 그래프가 꼭지점이 얼마예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비하니까 1, k-1 이렇게 되겠죠. 1 대입하면 맞지? 자, 그러면 1, k-1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가정을 해볼게 내 마음대로. 근데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걸 다 그리는 게 아니라 뭐만 그리는 거라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줘라 이 말인 거죠. 다 그리지 말고요. 되겠니? 그럼 요거는 어떻게 그리겠어? 0보다 작을 때는 이거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맞죠? k-1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1에서 마이너스 1로 바뀌었으니까 반대편에 이런 식으로 그려져가지고 그래프가 똑같이 생긴 게 꼭지점이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거다 이 말이야. 근데 역시나 이때 뭘 봐야 돼? x가 0보다 작을 때니까 y축 기준으로 왼쪽에만 그래프를 그려서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나오겠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절대값 붙어 있어서. 자, 그러면 범위를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라고 세팅을 했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2면은 여기랑 같은 데 위치를 하겠죠. 한 칸 차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당연히 같은 위치니까 2일 거고요, 맞죠? 그럼 3이면 조금 더 가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그래프를 잘라 그리면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요렇게.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최대값이 여기라는 거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맞습니까? 자,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3일 때요. 그러면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식에다가 뭐를 대입해야 돼? 3을 대입해야 되죠. 그럼 3 대입하면 9-6 플러스 k, 즉 k 플러스 3이 최대값인데 그게 문제에서 뭐라고 했다? 6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k가 얼마이다? 3이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 맞지? 자, 여기까지 되겠니 얘들아? 그럼 이제 그래프의 최소값은 어디겠어? 당연히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겠죠. 같은 값이죠. 1러튼 마이너스 1러튼 똑같이 k-1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최소값은 k-1일 거고요. 그치? k가 얼마? 3이니까 최소값은 2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절대값이 끼어있는 문제들이 여러분들 계속 괴롭힐 거예요.
고2, 고3 올라가도 마찬가지. 미적분에서 미분적분하고 막 3차함수, 4차함수 그리고 지선 눌러가면 상함수 뭐 이상한 거 그리는데 거기 자꾸 절대값 붙여요. 그럼 절대값 붙일 때마다 내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어려워지니까 문제가 그냥 일반적인 문제보다. 근데 절대값이 엄청 자주 나오니까 익숙해져야 돼요. 절대값 붙어 있으면 어떻게? 절대값 안이 양수가 되는 경우랑 음수가 되는 경우를 나눠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다라는 거. 자, 오케이. 이제 다음 단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여러 가지 방정식 되죠. 자, 보면은 여러 가지 방정식. 자, 첫 번째 고차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태껏 배웠던 방정식이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두 개 있었어요. 그렇죠? 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 계속 나올 수 있는데 3차 이상을 다 고차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3차 이상을 고차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 뭐 100차 방정식 이런 거 싹 다 한꺼번에 고차 방정식이랑 묶어서 풀 건데 우리가 푸는 건 3차, 4차 방정식을 풀 겁니다. 되겠죠? 자, 물론 100차 방정식 풀 수도 있죠. 근데 그걸 100개나 구하는 그딴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적당히 3차, 4차만 풀 건데, 자, 그럼 우리가 방정식을 풀었을 때, 뭐 1차는 뭐 그렇다 치고 2차를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었죠? 제일 먼저 뭐부터 했다? 인수분해를 했잖아, 맞죠? 예를 들어, 인수분해 해가지고, 요렇게 가 0이 되었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 또는 2다. 이렇게 근을 두 개를 찾았잖아. 맞죠? 2차 방정식 풀 때. 인수분해를 해서 푼 거야. 그러면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렇게 근을 찾는 원리가 뭐예요? 다 이게 실수예요. 성질에 의해서. 어떠한 식이든 숫자든 얘네들을 곱해서 0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맞죠? 곱해서 0 되는 방법은 3개 중 적어도 하나는 0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뭐가 되거나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거나 또는 C가 0이 되어야지 이게 성립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 인수분해를 한 이유가 곱으로 표현했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x 플러스 3이 0이 되거나 또는 x 마이너스 2가 0일 때 곱했을 때 0 나올 수 있으니까 x가 마이너스 3 또는 2다. 이렇게 근을 찾은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3차 방정식이든 4차 방정식이든 뭘 해야 되겠다? 요렇게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고차 방정식을 푸는 것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인수분해. 자, 그럼 우리가 3차 이상을 인수분해를 어떻게 했는지 생각을 해봐. 인수분해 다 배웠죠? 3차 이상 어떻게 인수분해 했죠? 그 친구 이따가 그 네 글자 친구. 네 글자 친구 조시. 그래, 조리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했잖아. 맞죠? 그새 다 까먹었니? 조리제법을 통한 뭐를 사용해서 인수정리를 통해서 인수분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조리제법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인수정리가 뭐였다? 이런 거죠. fx가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 x-알파를 우리가 인수라고 하자라는 거였죠. 나머지 정리해서. 왜? 그럼 fx는 x-알파 곱하기 뭐 더하기 0 이렇게 되니까 더하기 0은 없애주면 x-알파가 fx의 인수가 된다라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이거는 뭘 사용을 했어? 얘가 항등식이니까 맞죠?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이 식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0이 된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게 인수정리였잖아. 그렇죠? 나머지 정리해서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조리제법을 쓰기 전에 식의 x의 값을 뭘 넣었을 때 0이 나오는 값을 찾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조리제법을 통해서 목과 나머지가 0이다라는 걸 확인을 했다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대충 예를 들어 간단하게 볼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뭐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제곱 아니야 3차야. 맞죠? 자, 이거 인수분해 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윤용 반정식이 아니라 인수분해를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조리제법을 쓸 거잖아. 맞죠? 인수정리를 통한 조리제법이니까 인수 하나를 찾아야 돼. 그럼 시작부터 뭘 찾아야 된다? x에다가 뭘 넣으면 0 나오는지부터 확인을 하라고요. 맞지? x에 뭐 넣으면 0 나오죠? 1 넣으면 됩니다. 맞죠? 자, 1 넣으면은 1 마이너스 3 플러스 2에서 0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반드시 뭐를 인수로 가지고 있겠다. 일러서형 나왔으니까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이 식을 얘로 나눴을 때 몫을 적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몫 찾는 방법이 뭐였다? 조리제법이었죠. 어떻게? x제곱의 개수 1, x제곱의 개수 0, x의 개수 상수항 적어놓고 조리제법을 1로 쓰면 1, 1, 1, 1, 마이 0 해서 x-1로 나눴더니 몫이 1x제곱 플러스 1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쵸? 나머지가 0이니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걸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한다라는 거. 이거 인수분해 되죠? 1, 2에 마이너스 였다가 주면 되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x-1 곱하기 x-1 곱하기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맞죠? 이게 우리가 인수분해에서 했던 거예요. 처음 보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이제 방정식이면 3차 방정식이 되면 여기 뭘 하는 거예요? 는 0을 붙여버리는 거죠. 맞지? 는 0. 그래서 곱해서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되거나 x가 1이 되거나 또는 1이 되거나 이 두 개죠. 맞지? 또는 x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해서 근 3개를 찾는 3차 방정식이죠. 맞지? 당연히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가 나올 거야? 3개가 나오는 게 정상이겠죠? 맞지? 실수든 허수든 합쳐서 3개입니다. 여기 중근이니까 이 두 번 나왔으니까 근 3개 맞는 거예요. 그쵸? 적는 건 2개지만은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얘기했을 때 3차를 누가 요새 조리제법을 쓴다고요? 3차는 조리제법 안 쓰고 바로 하자 했죠? 어떻게? 분명히 했습니다. 수업시간에. 자, 처음엔 똑같아요. 어떻게? 1 넣으면 0 된다라는 거 확인을 했죠? 그러면 x-1을 반드시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건데 이걸 얘로 나눴을 때 몫은 당연히 상등식이라 해야 되니까 식을 바로 짜맞출 수 있어요. 제일 앞에 뭐가 와야 되니까 x-세제곱이 와야 되니까 x랑 x제곱을 곱한다. 맞죠? 그 다음에 맨 끝에 뭐가 왔어요? 플러스 2가 왔죠? 그러면 맨 끝에 마이너스 1가 뭐를? 마이너스 2를 곱해서 플러스 1을 만들었겠습니다. 맞죠? 그럼 전개하면 x제곱이 없죠? 맞지? x제곱이 없죠? 그러면 봐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x제곱이 있잖아. 맞지? 그럼 이거 사라지게 만들면 뭐가 필요해? 플러스 1x제곱 하면 사라지면서 x제곱 사라지죠? 맞지? 그러면 플러스 1x제곱 만들려면 x랑 뭘 곱해야 되겠다? x를 곱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리제법을 쓰지 않고 바로 한 방에 인수분해를 때릴 줄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인 거죠. 맞지? 익숙해지면 4차 조리제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수학이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애들은 조리제법을 안 쓰고 인수분해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맞죠? 4차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3차는 조리제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되겠지? 그래서 3차는 조리제법 썼다 치고 난 바로 적을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2차 방정식 풀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2차 방정식 풀 때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찾아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있었잖아. 맞죠? 그래서 뭘 썼어요? 근 찾을 때 근의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x 했잖아. 맞죠? 그럼 3차 방정식도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구할 텐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또 뭘 쓰겠어요? 근의 공식을 쓰겠죠. 맞지? 근데 3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 있긴 있는데 일반인들이 배우는 건 아니에요.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나 그런 걸 배우지 일반인들은 평생 가도 볼 일이 없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3차 방정식이 근의 공식을 쓸 일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안 되는 3차 방정식은 없습니다. 인수분해가 무조건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뭘 찾는다? x에 뭘 넣으면 0 나오는지 이거부터 찾는 게 3차 방정식의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니? 자, 그럼 봐봐.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첫 번째, 어떻게? x에 알파를 넣어서 시계값이 0이 되는 걸 찾아요. 그쵸? 맞지? 그러면 두 번째 적어요. 최고차의 개수가 a니까 적어놓고 x-알파를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고요. 반드시. 그러면은 조리제법을 통해 우리는 그냥 계산할 거예요. x제곱 플러스 몇 x 플러스 뭐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방정식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인수분해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식 무조건 하나는 존재한다 했죠. 이걸 찾고 나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얘가 문제예요. 얘가 2차 방정식이잖아. 맞죠? 그럼 얘가 근이 몇 개 나오는 거야? 2개가 나오죠. 맞지? 그럼 여기서 근이 몇 개? 1개. 여기서 2개에서 3차 방정식 근 3개가 나오는데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실근이
두 개 나오거나 또는 중근이 나오거나 맞죠? 또는 허근이 두 개가 나오거나 이렇게 세 가지 세트가 있어요. 그쵸? 맞습니까? 이건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판별식을 통해서 쓸 수 있고요. 맞지? 여기서 이제 실근 이것도 인수분해 안 되면 이때는 뭘 쓸 수 있어요? 이건 2차니까 근해 공식을 통해서 실근 찾을 수 있습니다. 허근도 마찬가지죠. 근해 공식을 통해서. 되겠니? 자, 그럼 봐봐. 3차 방정식은 나중에 나오긴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실근이 몇 개가 나온다? 한 개가 나온다고요. 3차 방정식은. 그쵸? 그러면 3차 방정식은 3개는 이렇게 세팅이 되겠습니다. 즉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생겨요. 어떻게? 얘랑 얘랑 조합되면 어떻게 되겠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 x-알파 여기에 2차식이 인수분해 또는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근이 나올 수 있는 형태다 이 말이죠. 근이 3개, 알파, 베타, 감마 3개로 되겠습니까? 자, 또는 실근 1개에 중근 하나를 가지면서 근 3개를 가져요. 그럼 이건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겠어? x-알파에 x-베타의 제곱은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3차 방정식이 될 거고요. 중근을 가질 테니까 마찬가지. 그럼 실근 하나에 허근 2개를 갖는 경우 이게 이제 3차 방정식 근 세 번째 종류가 되겠죠. 여기에서는 어떻게? x-알파에 x제곱 플러스 몇 x 더하기 뭐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을 겁니다. 허근 2개를 가져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을 가질 수 있는 개수는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존재를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인 거지. 되겠습니까? 자, 오케이. 자, 정리해 볼게요. 3차 방정식을 풀겠다. 3차 방정식은 조리제법을 통해서 인수정리를 활용한 인수분해로 근을 찾을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다? x에 뭘 넣으면 0 나오는지 그것부터 찾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3차 방정식 풀이를 하면. 그러면 이제 조리제법을 통해서 이거 인수 하나를 쓴 다음에 여기를 찾아서 얘를 보면 이제 인수분해가 되면 하고요. 안 되면 근해 공식 쓰고 안 되면 판별식까지 확인을 해서 근 3개의 존재를 확인을 해서 방정식의 근 3개를 쓰는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지. 단순하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근의 종류가 3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던가 아니면 실근 하나에 중근 하나를 갖던가 실근 하나에 허근 2개를 갖던가 세 종류가 근의 판별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판별식을 쓰지는 않을 거죠. 3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은 어떨 때 인수분해를 하나 해놓고 실근 하나 찾아놓고 나머지 이 친구들로 판별식을 써가지고 근을 판별하겠습니다. 따라서 3차 방정식 자체의 판별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 그치? 이해되겠습니까? 어떤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3차 방정식. 자, 기본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599번 대표 문제. 자,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8은 0의 세 근 중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근 3개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3차 방정식은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 x에 뭐 넣으면 0 나오는지 조립제법을 쓸 수 있는 숫자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전에도 얘기했으면 조립제법을 쓸 수 있는 숫자를 제일 먼저 만만한 뭐랑 뭘부터 넣어본다? 1이랑 마이너스 1을 넣어봐요. 되겠죠? 자, 여기 1이랑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나 안 되나? 18 때문에 택도 안 되겠네, 맞죠? 그러면 이제 1 안 되니까 2, 3, 4 이런 거 넣어야 되는데, 자, 넣을 수 있는 숫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무 숫자를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어떤 숫자? 여기 맨 끝에 상수 보이죠? 얘 약수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조리제법을 쓸 수 있는 숫자는. 즉, 여기 18이죠? 그럼 4 이런 숫자 넣어봐야 0이 안 나올 거라는 겁니다. 무조건. 되겠죠? 다 배웠던 거지, 맞지? 자, 그래서 뭐 넣어볼까? 1 넣으면 안 될 거고, 뭐 넣어볼까? 뭐 넣어볼까? 2 넣어볼까? 2 넣으면 어떻게 돼요?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8 플러스 18 오케이 0 되네요. 맞죠? 자, 그 말은 무슨 말? 2 넣어서 0 나온다는 말은 얘가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맞지? 자, 그리고 원래는 어떻게 한다고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18 얘를 조리제법을 뭘로? 2로 쓰는 거예요. 그쵸?
맞지? 자, 2로 쓰면 1, 2, 0, 0, 마구, 마18, 0.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여기가 뭐가 되겠다? 1x 제곱 플러스 0x 마이너스 9는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 이 말이죠? 되겠습니까? 자, 근데 다시 잡아볼게요. 우리 조리제법 안 쓴다라고 했습니다. 연습해야 돼요, 이거. 시간 아까우니까. 자, 인수분해를 했을 때 얘가 반드시 인수로 온단 말은 일단 x 세제곱 올라면 당연히 여기 x 제곱 봐야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제곱 아니고 일단 맨 끝에 플러스 18 있으니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9를 곱해야 되겠다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제곱이나 마이너스 9x를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미 뭐예요? 마이너스 2x 제곱이죠. 그럼 x 제곱이 더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x랑 곱할 게 없을 거예요. 그럼 비어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되겠냐? 무슨 말인지 맞죠? 아니면 9x로 봐도 돼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9x니까 x가 더 나가서는 안 돼요. 맞지? 그래서 x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니까 x의 값이 뭐이거나 2거나 x제곱이 인수분해 하면 x제곱 마이너스 9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지? 합차.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이거나 3이거나 근 3개가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3차 방정식에. 그래서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의 곱 3과 마이너스 3을 곱하라 이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차 방정식이라 했고 내가 아까 분명히 3차 이상을 고차라고 한다는데 왜 3차만 설명했을까라고 물어보면 당연한 말이겠죠. 4차도 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뭘 통해서? 조리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4차는 조리제법을 하면 조리제법을 최소한 2번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왜 그런지. 자, 602번 보겠습니다. 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의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하자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3차 방정식은 무조건적으로 실근 하나가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게 증명이 되려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확인해야 되는데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x축을 어디에 갖다 놓든지 간에 x축과의 교점이 생기면서 실근 하나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거를 아직 배운 적 없으니까 그냥 3차 방정식은 무조건적으로 실근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4차 함수가 나왔을 때 4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근이 실근이 무조건 있냐? 그건 아니에요. 4차 방정식은요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자, 그럼 x축을 만약에 이렇게 껐어요. 그러면 x축과 교점이 없으니까 실근이 한 개도 없을 수도 있어요. 맞죠? 맞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실근이 2개 있을 수도 있고요. 실근이 당연히 4차니까 4개까지도 가능합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경우는 실근이 3개인 경우도 있겠죠. 중근 하나 포함해서 다른 거 2개 포함해서.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지 간에 4차 방정식은 무조건적으로 실근이 존재할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단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게 나올 겁니다. 뭘 통해서? 조리제법을 통해서. 되겠지? 자, 그럼 얘 근을 찾기 위해서 x에 뭘 넣으면 0 나오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쵸? 자, 뭐 넣으면 0 나올까? 아무거나. 제일 만만한 건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했죠? 그거부터 넣어보세요. 예를 들어 1 넣었다 쳐. 1, 마3, 플러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4 하면 0 돼? 안 돼? 안 돼요. 1 넣었더니 안 돼요. 맞죠? 자, 그럼 마일 넣어봅시다. 마일 넣으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0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넣어서 0 나왔으니까 조리제법 쓰면 반드시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1 넣어서 0 나왔으니까 x 플러스 1이 인수 맞죠? 자, 그러면은 이 친구를 조리제법을 써서 인수분해를 하면 여기 1차 곱하 여기 몇 차가 오겠다? 3차가 올 거 아니야. 맞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그냥 끼워 맞추라고 강요는 안 할게요. 일단 조리제법 쓰겠습니다. x 4제곱에서 1, 마3, 2, 2, 마이너스 4. 맞죠? 자, 조리제법 뭘로 썼다? 마이너스 1로 썼죠? 맞지? 그러면 1 내려오고 곱해서 마이너스 1 더해서 마4 곱해서 4 더해서 6 곱해서 마6 더해서 마4 곱해서 4 0. 당연히 여기 끝에 0 안 나오면 여러분 계산 잘못한 거겠죠. 나머지가 생기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3차 1x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되겠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4차니까 1차 곱하기 3차로 됐으면 자 아까 말했죠. 이건 3차 방정식이 될 테니까 당연히 저것도 무조건적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요. 맞죠? 자 그럼 여기에 뭘 넣으면 0 나오는지부터 확인합시다. 자 뭐 넣으면 0 나올까? X에 뭐 넣어볼까? 뭐 넣어볼까요? 아무거나. 아까 1 넣어서 안 됐잖아. 맞죠? 그건 당연히 여기도 안 될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 또 한 번 또 중분일 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1. 택도 안 됩니다. 0이 맞죠? 자 1도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안 돼요. 그럼 뭐 넣어볼까 이제? 2 넣어봅시다. 2 넣으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4, 4, 16 플러스 12 마이너스 4 오케이 20 마이너스 20 0 되네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인수를 누구를 가지고 있겠다. 2 넣어서 0 나왔으니까 얘만 x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있겠죠. 맞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조리제법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 이 식을 그대로 여기서 다시 한번 뭘로? 2로 조리제법이 되겠네요. 그쵸? 개수를 그대로 써놓은 거니까. 맞지? 그래서 아까 조리제법 두 번 써야 된다 했죠. 4차 방정식을 풀 때는. 맞나? 2 넣어서 0 나오니까 x 마이너스 1가 인수면은 1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 개수 여기 적혀 있잖아. 맞죠? 이걸 2를 조리제법 쓰는데 조리제법 안 쓰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뭐다? x 제곱 더하면 x 제곱이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뭐 맨 끝에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랑 플러스 1을 곱했을 거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x 제곱으로 볼게요. 마이너스 4x 제곱 만들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x 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4x 제곱 되려면은 마이너스 2x 제곱이 더 필요하겠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되겠나?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풀었더니 요렇게 되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방정식의 근을 찾으면은 자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되죠. 맞지? 그래서 근을 찾으면은 x가 마1 또는 2 또는 여기 인수분해 안 되니까 여기서 근은 뭘 찾아야 돼요? 근의 공식을 써서 나타내야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랑 베타를 직접 구하라 했으면 당연히 근의 공식 써서 나타내야 되겠지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뭐라고 했죠? 인수분해를 했을 때 여기 실근 나왔고 여기 실근 나왔으니까 요거 인수분해 안 되는 얘가 허근 두 개가 나오는 친구란 말이야. 맞죠? 자 그 말은 무슨 말? 여기 2차 방정식의 두근 판별식 써봐도 음수과 확인되죠? 이때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두근을 허근 두 개를. 맞죠? 이걸 알파 베타 구하려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x 해가지고 1 풀마 i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근 두 개의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야 되니 귀찮잖아.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는 여기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하자 하는 순간 우리는 개처럼 쓸 거라고 뭐라고 쓴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알파 베타는 2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를 쓰겠죠. 맞지? 그래서 구하라는 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랑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계산을 하니까 뭐야 답이 0이 나오겠네요. 그쵸?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수학하는 사람들도 이 교육과정을 만든 사람도 약간 양심이 있었나봐요. 양심이 있었어요. 자 4차 방정식을 푸는데 방금 풀어봤자 너무 귀찮죠. 솔직히 조리제법 두 번 써야 되고 인수분해 근 4개를 다 찾아야 되고. 자 그래서 사실은 고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4차 방정식은요 보통은 그냥 이렇게 푸는 일반적인 4차로 안 나오고 치환을 통한 4차 방정식으로 문제가 제시가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게 유형 2번이에요. 자, 유형 2번 보면은, 자 606번을 바로 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0은 0의 근인 것을 찾아라. 이거는 근 4개를 다 구해야 되겠네. 그쵸? 자, 이 4차 방정식이죠. 맞지? 맞죠? 자, 이거 4차 방정식이니까, 쌤이 4차 방정식 풀 때 조리제법 써야 된다 했으니까, 이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전개해야지, 이지를 하다가, 다시 쓰기로 귀찮다. 그러면 동량이네, 이거 13이니까, 이렇게 적고, 그럼 내가 뭐가 넣어야지, 0 나오지? 하기 싫다, 맞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 대놓고 친절하게 x제곱 플러스 4x가 공통 부분으로 보이게 그려져 있는 4차식이죠. 맞지? 맞니? 이것도 친절한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까지 안 적어주죠. 아무리 문제를 기본으로 낸다 한들 최소한 문제를 이렇게까지는 적어줄 건데, 맞죠? 그럼 x제곱 플러스 4x에 그 다음에 공통부분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를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공통부분이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가 사실은 기본적인 문제예요. 이건 너무나 대놓고 기본 문제죠. 공통부분을 보여줬으니까. 맞죠? 공통부분이 안 보이게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가 인수분해부터 연습을 하던 겁니다. 그렇죠? 이거 말고 나중에 하나 더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자? x제곱 플러스 4x를 t다 라고 취한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식을 바꿨어요. 어떻게?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0은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t에 대한 2차식이 2차 방식 인수분해가 되죠. 2랑 5의 마이너스를 5에다가 주면은 t가 뭐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5이거나 라는 근이 나와요. 그쵸? 근데 문제는 뭐다? t는 우리가 마음대로 만든 거지. 그쵸?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t가 뭐라고? x제곱 플러스 4x예요. 그쵸? 이게 t인데 그게 마이너스 2거나 또는 5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 말은 무슨 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가 0이거나 또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0이거나 이렇게 해서 근 4개를 찾아야 되겠죠. 여기 두 개 하니까. 당연히 이거 4차 방정식이니까 근 4개가 무조건적으로 나오겠죠. 되겠니? 자, 그래서 근을 찾아봅시다.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근의 공식 쓸게요.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쵸? 근의 공식 썼습니다. 내가 빨리 한 거예요. 이건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x가 1 또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근 4개를 다 적었습니다. 맞지? 자, 여기서 뭘 물어봤다. 근인 걸 찾아라 했으니까 여기서 답은 몇 번? 601번의 답은 1번밖에 없죠. 맞지? 이거는 뭐야?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랑 1이랑 이렇게 근이 4개가 나오는 방정식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607번 바로 밑에 볼게요. 자, 607번도 친절한 문제죠. 뭐가 보여요? x제곱 마이너스 2x가 공통부분으로 보이죠? 맞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를 가지고 공통부분 가지고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고요. 자, 그럼 608번 볼게요. x-1에 x-3에 x 플러스 5에 x 플러스 7은 0이다. 이거는 뭐 바보죠. 근을 알려줬죠. 1, 3, 5, 7이라는 방정식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다 뭘 해놨으니까 플러스 63을 해놨으니까 전개를 새로 해서 인수분해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인수분해에서 어떻게 인수분해했었는지 기억나요? 4개짜리 플러스 k꼴 4개짜리를 둘둘 먼저 곱해요. 맞죠? 둘둘 먼저 곱하는 기준은 뭐였다? 여기 적혀있는 숫자 A, B, C, D 4개 중에서 2개씩 묶었을 때 더해서 같아지는 걸 확인하자 이 말이죠. 자, 그럼 몇 번 더하면 돼요? 1번, 3번 더해서 마이너스 1과 5 더하면 4고요. 마이너스 3과 7 더하면은 4니까 이렇게 2개씩 묶어줄 거란 말이야. 맞죠? 되겠니? 자, 그러면 이거 2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이렇게 2개 곱하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1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줘라 이 말인 거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위에 거 풀듯이 x제곱 플러스 4x를 t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t 마이너스 5에 t 마이너스 21 플러스 63은 숫자가 왜 이렇게 커? 63 맞니? 맞네. 자,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해서 정리를 하면 t제곱 마이너스 뭐야 이거 26t 플러스 105 플러스 168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되겠나? 자, 이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겠죠. 12, 14 곱해서 168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더해서 마이너스 26 맞죠? 그래서 t가 뭐예요 얘들아?
x제곱 플러스 4x잖아, 맞죠? 이 t의 값이 10이거나 또는 14여야 돼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가 0 되는 값,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4가 0 되는 값, 이렇게 근 두 개를 찾아서 4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문제죠. 되겠습니까? 자, 이 중에서 모든 양수인 근의 합을 구하라 했어요. 자, 그러면 근을 찾아야지 양수를 골라내겠네, 맞죠? 자, 이거 인수분해해서 6, 2의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줍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근이 x가 뭐이거나 마이너스 6이거나 2이거나, 그쵸? 그리고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 쓰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러면 루트 18이니까 3루트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니? 자, 그랬을 때 모든 양수인근이니까 양수인근 뭐 있어요? 2랑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루트 이거 두 개가 양수겠죠? 맞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루트 2는 음수일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니까 답은 3루트이다 이렇게 써라 이 말인 거죠? 자, 봅시다. 자, 그런데 얘들아, 자, 문제를 내가 이렇게 풀었잖아, 맞죠? 자, 그럼 봐봐.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거를, 자, 608번은요 그냥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내가 바꿨잖아. 그럼 이렇게 문제를 바꿨으면 이 문제는 사실상 그 위에 607번이랑 똑같은 유형으로 보면 되죠, 맞지? 그러면은 608, 609도 푸는 방법이 똑같은 문제이기는 한데요. 자, 봐봐. 문제를 내가 한번 내볼게요. 자, 봐봐 얘들아.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5 플러스 63은 0이다. 이 방정식 풀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풀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607번처럼 풀 수가 없어요. 왜? 공통 부분이 없으니까 치환을 못 하잖아요. 그쵸?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어렵게 만들면 요 정도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자, 이거 풀어서 전개할 거야, 4차식을. 안, 하라고 낸 문제겠어? 아니겠죠, 맞지? 4차 방정식으로 전개해가지고, 이 전개하면 3 곱하기 3에서 총 9번 전개해갖고, 동량 정리해가지고, 아이고, 또 조리제법 써갖고, 인수분해 한다, 말도 안 되죠. 근데, 아까 말했지, 4차는 치환형으로 보통 나오는데, 치환도 안 되게 나왔어. 그거 못 잘하는 거야, 우리 보고. 자, 수학은 다 그래.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안 그렇지만 고등학교 수학은 다 그래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게 수학의 모토입니다. 거지 같죠, 맞지? 안 되면 되게 해야 돼요. 자, 봐봐. 지금 눈치가 빠른 사람 내가 뭘 적은지 알 거예요. 뭘 적었을까? 이거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대로 요거 두 개 곱한 걸 여기다 적어놓고 이거 두 개 곱한 걸 요렇게 적어놓은 거란 말이야, 맞죠? 맞지? 그러면 봐봐.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하고 이 식도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서 분리한 다음에 새롭게 두 개를 묶어서 저 식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 하는 건지 이해되겠죠? 이런 유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체계는 없지만은. 되겠지? 그래서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차 방정식 풀 때 치환 형태. 자, 우리 인수분해 할 때, 치환형 할 때 이름이 딸랑 달려있는 아이가 하나 있었죠? 뭐가 있었다? 보기차식이라고 불리는 인수분해가 있었죠. 맞지? 보기차식은 뭐였다 얘들아? x제곱과 x4제곱이 포함되어 있는 식을 우리가 뭐 x제곱을 a라고 두면 x4제곱을 a제곱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었죠. 맞지? 3차 2차가 없었잖아. 맞죠? 자, 근데 이 보기차식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어떤 유형이 있었다? 인수분해 매뉴얼 딱 적어줬잖아. 보기차식 풀이 문제 유형이 두 가지예요. 뭐예요? 치환을 해서 풀었을 때 인수분해가 바로 되도록 치환하는 보기차식이 있고요. 인수분해가 불가능하도록 되는 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가능한 거 문제가 안 되는데 불가능한 게 나와요. 자, 불가능하면 또 뭐 해야 돼? 가능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게 수학적 소양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자, 이거 보기차식으로 치환해서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어떻게 되게 만들었죠? 뭘 이용해서? 어떤 식이었어요? 예를 들어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아니다 8x제곱 플러스 4가 있다 칩시다. 되겠어? 자, 이거 그러면은 이거 인수분해 할 때 우리가 x제곱을 뭐 t라고 해가지고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4라고 적었다 치자.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었죠? 기억 안 나니?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용준아 어떻게 만들었어? 네. 어떻게 해야지 되게 만들었어요? 자, 최고창이 저거를 다른 문자로 만든다. 그거에 제곱 해가지고. 뭔가 기억날 때마다 한 것 같은데 변형을 하는 거죠. 식을 다르게 만들면 안 돼요. 변형은 하되 식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랑 맨 끝에 거 이거랑으로 뭘 만들었어요? 그렇지, 완전 제곱식을 통한 합차를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x 4제곱 플러스 4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x제곱 2를 완전 제곱하면 x제곱 4제곱 플러스 4가 나오죠. 그럼 가운데 뭐가 오겠어? 2에 비하면 4x제곱이 올 거 아니야, 맞죠? 맞지? 근데 만약에 여기 플러스 들어가면은 여기 뭘 해야 돼요? 마이너스 12x제곱 해야 되는데 12가 제곱수가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플러스 말고 뭘 써보면 마이너스를 써보면 여기다가 뭘 붙일 수 있다. 마이너스 4x제곱 붙이면 이 식과 같은 식 맞죠? 식은 안 바뀌었어요. 형태만 변형을 했죠. 그럼 이거 3개로 이거 3개 이거 1개로 분리를 해가지고 이 식을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식, 이 식은 2x의 제곱으로 만들어서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으로 합차를 만들어서 인수분해를 했었잖아, 그쵸?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됐죠? x제곱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x x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x로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기차식 인수분해, 인수분해 안 될 때 하는 방법이 이거였죠. 했던 거 기억나죠? 맞지? 그럼 이게 방정식으로 가면 뭐겠어요? 똑같죠? 그냥 는영 붙여가지고 이거 근 찾아내면 되겠죠. 둘 다 인수분해 안 되니까 둘 다 그래 공식 쓰면 되는 문제다 이 말이죠. 기억나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610번. 자,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은 0이라는 모든 양수인 근의 곱을 구하랬어요. 근 중에서 양수만 골라내야 되니까 또 근 다 찾아야 됩니다. 맞죠? 자, 보기차식이에요. 4제곱, 제곱, 상수 있으니까. 맞죠? 1차 3차 없는 보기차식이니까 근양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완전 제곱식을 먼저 만들 겁니다. 되겠니? 치환 안 할 겁니다. 그냥. 자, x 4제곱 플러스 1이면 가운데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뭐가 와야 되겠다? 2x제곱이 와야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되겠니? 자, 그럼 뒤에 합차를 만드니까 뒤에 제곱수가 와야 돼요. 플러스겠어? 마이너스겠어? 마이너스 와야 되겠죠? 플러스는 8 적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8 맞죠?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x제곱으로 분리를 이렇게 시켜버리는 거죠. 되겠나? 자,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얘들아? x제곱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식이 되고요. 맞지? 빼기 4x제곱은 2x의 제곱으로 식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다?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으로 뭘 만들었어요? 합차를 만들었죠. 자, 그럼 바로 할게요. x제곱, 자, 자리를 바로 바꿨어요. 내림 차트로 x제곱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x,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x로 조립제법, 인수분해를 합차로 했습니다. 되겠지? 자, 그럼 이제 근의 공식을 써야 되겠죠. 둘 다 인수분해 안 되니까. 자,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 쓰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쵸? 이것도 근의 공식 쓰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썼습니다. 근의 공식 빠르죠? 여러분도 마냥 나처럼 할 수 있어요. 되겠나? 자, 그래서 근 4개가 나왔는데 잡아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랑 1 플러스 루트 2랑 1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4개예요. 근이 그치? 이 4개 중에서 뭐든 양수인 근을 찾아라 했죠. 양수 뭐 있어요? 이거 양수죠. 맞지? 루트가 1점 얼마니까 이거 당연히 음수고요. 이거 1 빼기 1점 얼마 이것도 음수고 이것도 뭐다? 양수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뭐하라? 곱하라 했으니까 합차 쓰면은 2-1 되겠죠. 자리 바꿔서 합차한 겁니다. 그치? 613번 이거 봐야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요거 근 4개를 알파, 베타, 감마, 맨 끝에는 델타라고 읽어요. 델타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더하기 델타분의 1이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되겠나? 자, 이거는 자, 수학은 마찬가지 뭐 다 나같진 않겠죠. 마음은 나같지만은 다 나같진 않겠지만 이걸 계산하는 것 자체가 웃겨요. 나한테는 답은 0인데요. 좀 오케이 있어 보였다 맞지? 자, 왜 0이냐면요. 자, 봐봐 얘들아. 몇 차 방정식이 오든지 간에 ax의 n제곱 플러스 bx의 n-1 플러스 자자자자 가가지고 맨 끝에 k는 0이라고. 이거 n차 방정식과 근이 몇 개 있겠어? n개 있겠죠. 그럼 근을 x1, x2, x3 해서 xn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몇 차 방정식이 오든 모든 근들의 합, 실근이 아니라 모든 근들의 합은 무조건적으로 마이너스 a분의 b가 성립을 하죠. 3차든 4차든 5차든 6차든 오케이? 몇 차가 되든 마이너스 a분의 b가 모든 근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 이제 2차 방정식에 알파 플러스 개처럼 나와야 되는데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알파 뭐라? 예?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와야 된다고요. 무조건적으로 2차든 3차든 4차든 동일하다고요. 되겠지? 자, 그리고 잘 봐봐. 이것도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2차 방정식을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하자. 그랬을 때 만약에 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되는 근이 역수가 되는 방정식이 뭐라고 했었죠? CX 그렇지. 봐봐. 배웠잖아 정말. 자, 이렇게 돼요. 개수를 역수로 적으면 역수가 근으로 가는 방정식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하면 얘랑 이거 4개를 근으로 가는 방정식은 25x 4제곱 마이너스 11x 제곱 플러스 1은 0이 될 겁니다. 거꾸로. 그러면 이 4근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 이 말이죠.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없잖아요. 세제곱이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답이 0이 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이거 분명히 배웠어요, 여러분. 아니, 다 배웠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나는 분명히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거 엄청 땡큐죠, 맞지? 근을 역수로 가시면 개수를 역순으로 써야 된다.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지? 오케이? 되겠니? 근을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 아니죠. 자, 원래 푸는 방법 볼게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푸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4차 방정식이니까 조리제법 안 돼요. 이거 맞죠? 뭐 해야 돼요? 보기차식이죠, 맞지? 자, x 4제곱 플러스 25입니다. 완전 제곱식 되려면 여기 몇 x제곱 와야 되겠다? 10x제곱 와야지. x제곱 플러스 5, x제곱이랑 5를 완전 제곱식 하겠죠? 맞지? 자,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당연히 마이너스 아이가? 그래야지 이렇게 1x제곱으로 완전 제곱식 만들지, 맞지? 자, 제곱수. 자,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으로 합차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 플러스 x랑 x제곱 마이너스 5 마이너스 x는 0. 이걸 풀면 되겠네. 그쵸? 자, 그런데 역수를 다 구하라 했는데 근이 4개 다 인수분해가 안 되게 나와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근을 내 마음대로 여기 있는 근을 알파, 베타, 여기 근을 감마, 델타라고 할게요. 되겠지? 자, 그럼 뭐가 성립을 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감마 플러스 델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감마 델타는 a분의 c.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되겠나? 그래 놓고 이거 두 개를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이거 두 개 통분하면 감마 델타분의 감마 플러스 델타. 이 값을 찾는 문제예요. 맞지? 근데 알파 베타가 뭐라고요? 5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감마 델타가 마이너스 5 분의 감마 플러스 델타가 1 해서 답은 0. 이렇게 푸는 게 원칙적인 풀이 방법입니다. 좀 짬나는 문제긴 하죠, 맞지? 근데 아까 내가 말했던 걸 알고 있으면은 0.03초면 0 찍고 넘어가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0.03초는 심했고 0.3초라고 할게요 그냥.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 유형 가볼게요. 유형 4번은 별건 아니고요. 근이 주어져 있으니까 뭐 하라 대입하라 이 말인 거예요. 뭐 이런 문제는 그냥 대입하는 문제라서 그나마 좀 복잡해 보이는 617번 하나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4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1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나머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하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되겠니? 자 그러면 근이 마이너스 2랑 1로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랑 1을 어떻게 더하라 이 말이에요. 아 대입해서 정리를 하라 이 말이죠. 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아이고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할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x에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빼면은 사라지고 빼면은 12 마이너스 3에 있는 0 그래서 a가 4 b가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쵸? 됐나? 자 그래서 나머지 두 근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x 마이너스 4는 0에 나머지 근 두 개 조절제법을 통해서 찾아야 맞겠죠? 맞지? 조절제법 쓸까 얘들아? 이건 안 써도 되지 않을까? 꼭 써야 되겠니? 쓸게요 그냥 1, 0, 마일 4 마이너스 4 계속 다 썼어요 그쵸? 3차 없으니까 0 들어간 거 보이죠 맞지? 자 근이 마이너스 2랑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해볼게요 바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 3 마유 마이 4 0 하나 더 바로 됩니다 맞죠? 뭘로? 1 넣어서 0 되겠죠 맞지? 1 1 마일 마이 2 2 0 되겠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했더니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이랑 1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나머지 근 두 개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두 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죠. 맞지? 그래서 여기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 알파 베타가 2다. 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을 구하라 했는데 a제곱 플러스 b제곱 4랑 마이너스 4제곱해서 16 더하기 16에 플러스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은 알파 베타를 직접적으로 구해서 하는 것보다 당연히 이거 근과 계수 관계를 통한 곱셈 변형 공식으로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니까 1의 제곱 마이너스 4 해서 얼마? 마3 이렇게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겠죠. 되겠나 얘들아?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3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인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이면 판별식 통해서 0보다 크다 작다 0과 같다를 통해서 우리가 근의 조건을 빨아본단 말이야 맞죠? 근데 아까 얘기했어요. 3차 방정식은 판별식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3차 방정식은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식은 하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그래서 자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은 무조건적으로 뭐가 존재를 한다? x 마이너스 알파 즉 식은 하나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1x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은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무조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치? 자 그러면은 식은이 한 개에 나머지는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식은 두 개이거나 중근을 한 개 갖던가 혹은 두 개를 갖던가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문제가 뭐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 두 번째, 실근 하나에 중근을 갖는 경우. 세 번째,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를 갖는 경우라고 말합니다. 물론 3중근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요. 3차 방정식이니까 뭐예요? x-1의 세제곱은 0 이렇게 돼 있으면 x는 1, 1, 1에서 근 3개가 모두 중복되는 3중근이라고 하는 방정식도 있긴 한데 여러분이 풀 때는 일단 3중근을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근은 이렇게 3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될 조건이 뭐냐면 실근 하나 찾아놓고 뭐만 이 친구만 보는 거예요. 이 친구 맞죠? 이 친구의 뭐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돼요. 왜? 저기서 실근 두 개가 나오면 저기 실근 하나를 포함을 해야 되니까. 맞죠? 마찬가지 중근을 가지려면 이 친구가 어떻게?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는 중근을 가져요. 그쵸? 또는 자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가 가지면 이 친구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다. 간단하죠? 그냥 인수분해에서 2차식 마이너스 인수분해 한 것에 판별식만 확인하면 되는 내용이다. 이 말인 거야. 되겠니?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요. 서로 다른 세 식은 4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 말은 여기서 식은 몇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2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 볼게. 자, 인수분해 했더니 예를 들어 4에 x 플러스 1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커서 근이 4랑 마이너스 2가 나왔다 칩시다. 그럼 근이 3개 서로 다른 3개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근이 만약에 4랑 마이너스 1이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잖아. 그쵸? 판별식이 0보다 큰데 여기서 근이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근이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얘랑 합쳐서 뭐가 되어버려요? 중근이 되어버리죠. 맞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식을 갖는데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건 맞는데 여기서 근이 알파가 나오는 경우는 제외를 시켜야 되겠다. 이 말인 거죠. 중근을 갖는 경우니까. 되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하나 추가를 시켜야 되죠. 왜? 얘가 중근을 가져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얘가 중근을 안 가짐에도 불구하고 판별식이 0과 같지 않잖아.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생겨요? 중근이 생기죠. 즉 얘가 판별식이 0인 경우 또는 근이 x는 알파가 되는 경우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중근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되겠니? 그래서 요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3차 방식의 근의 조건 문제는. 되겠습니까? 볼게요. 어떤 문제인지. 618번부터 바로 대표 문제가 그 문제거든요. 자, 봅시다. 자, 이거. 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해야 된답니다. 중근을 갖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치? 자, 그러면 중근을 갖든 식은 하나를 갖든 뭐 식은 3개를 갖든 나발이든지 간에 무조건적으로 식은 하나를 찾고 시작하는 게 3차 방정식이라고. 맞죠? 3차 방정식을 풀려면 무조건 x에 뭐 나오는지부터 확인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 대칭식은 제외시키고요.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되는 부분이고. 자, x에 뭐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앞에 것들이랑 다르게 뭐가 끼어있다? 미지수가 끼어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도 뭐 x에 뭐 넣으면 0 나오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맞지? 그러면 얘가 오히려 쉬워요. 봐봐. 여기에 x에 뭐 넣으면 0 나오는지는 뭐만 보냐면 이런 경우는 문자만 보세요. 자, 여기 ax 있고 여기 마이너스 ax 제곱 있죠? 그러면 숫자끼리 없애는 게 아니라 문자끼리 없애지려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a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플러스 a가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4a가 있으면 반드시 플러스 4a가 있어야 사라지잖아. 맞죠? 즉 여기 ax랑 여기 마이너스 ax 제곱만 사라질 수 있는 x의 값만 찾으면 되잖아요. 맞죠? x에 뭐 넣으면은 x에 1 넣으면 a가 바로 사라진다는 거 확인되죠? 그거 말고는 안 되죠. 맞지? 맞습니까? 자, 예를 들어 봐봐. x제곱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에 x제곱 플러스 4ax 4x 뭐식이 x 플러스 4a는요 이런 식으로 나왔다 치자. 여기 뭐 무슨 숫자인지는 잘 안 적었어요. 되겠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x에 뭐 나오는지는 일단 뭐만 보라고?
문자가 끼는 요것만 보세요. 맞지? 자, 여기 플러스 4a 있잖아.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4a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반드시 마이너스 x제곱을 4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x 2 아니면 마이너스 1을 넣겠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식에 x에 뭐 넣으면 0 되겠다. 1 넣으면 0 되겠죠. 맞지? 1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3 플러스 a 마이너스 4 하면은 0 되는 거 보이죠? 맞지? 자,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를 가지고 있겠다? 무조건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고요. 자, 조리제법 쓸까 말까? 숫자가 아니라 문자라서 쓸까 말까? 쓸게요, 그냥. 숫자면은 내가 그냥 아니,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돼. 자, 강하게 키워봅시다. x제곱에. 자, 여기 맨 끝에 뭐예요? 마이너스 4니까 맨 끝에 뭐가 오겠다? 플러스 4가 올 거고요. 그치? 자, 그러면 AX로 찾읍시다. AX로. 자, 이렇게 하면 몇 X예요? 4X. 그러면은 여기 몇 X가 와야 될까? 여기 4X가 있으니까 AX 되려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AX가 와야지 여기 AX 남겠죠. 맞지?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X랑 뭐가 필요하겠다? 너무 어렵니? 네. 오케이. 미안합니다. 자, 조리제법 할게요. 자, 1. 그 다음에 x제곱계수 마이너스 a 플러스 3. x계수 a 마이너스 3이다. 그쵸? 되겠지? 자, 1 넣어서 0 나온다는 거 확인했고요. 자, 이렇게 써보면은 되겠죠? 됐지? 자, 그래서 1x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4x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로 묶은 거예요. x의 개수를. 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중근을 가질 조건이 뭐라고요? 이 식이 중근을 가지면 돼요. 판별식이 뭐다? 0이다. 근데 이건 솔직히 판별식 쓰면 바보 아니가? 아, 쓸까 그냥? 판별식 쓸게요. b 제곱하면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4ac 해야 되겠죠. 맞지? 판별식이 0인 경우. 이것도 전개하면 진짜 이거 전개하는 건 진짜 바보다. 맞지? a-4가 뭐이거나 4이거나 마이너스 3인 돼요. 제곱해서 16일 테니까. 맞지? 그쵸? 그럼 a가 뭐이거나 0이거나 8이거나 이렇게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이 판별식을 왜 쓸지 모르겠네. 내가 똑똑한 건지. 자, 이게 중근 가져야 된대요.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럼 x제곱 플러스 4x니까 여기 몇 x가 와야 돼? 풀마 4x가 오면은 완전 제곱식 되잖아. 맞죠? 맞지? 그럼 8이 오거나 0이 오거나 바로 쓸 수 있잖아요. 그쵸? 오늘 판별식 쓰세요. 판별식 쓰세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되겠지? 자, 그럼 답이 중근을 가질 조건 a가 0 또는 8이다. 끝? 아니라고 했어요. 왜? 여기 0, 8이 되는 경우는 얘가 중근을 가진 경우인데 얘가 중근 안 가져도 된다고요. 근을 뭘 가지고 있으면 돼? 얘가 근을 1을 가지고 있어도 중근이 되겠죠. 얘가 중근이 아니더라도. 그럼 얘가 근을 1로 가진다는 말은 무슨 말? x가 1이 되는 값이 뭐냐? x에 1 넣어보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4 플러스 4가 0일 때죠. 맞지? 즉 a가 뭐가 되면 a가 9가 되어도 중근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근이 1이 나오니까 이건 합쳐서 중근이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값은 0과 8 이거 자체가 중근을 가지는 값 또는 근은 1로 가지는 a의 값 9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세 개가 중근을 가질 조건이 되겠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지.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씨 엄청 한 것 같은데 유형 5개밖에 못했다. 여기 유형 15원까지 있는데